자, 이번 선거에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후보들이 많아서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칸이 너무 작다. 네. 이거 이러다가 내 표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4번 해봤는데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은 그 무효표를 안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지 무효표가 많다는 건 결국 그 의사가 무시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칸은 물론 적어가지고 이번에 그 사전 투표하신 분들 이야기가 상당히 이게 애로를 겪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주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유권자의 의사가 어느 후보에게 가는가 그 의사가 표시되는 게 네. 확인된다면 무효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칸 사이에 이제 그 약간 치우쳐서 찍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조금 실수해서. 그 경우에 저희들은 그 선관위원회에서는 그 의사는 도장이 많이 치우친 그쪽으로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본다. 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있죠. 정확하게 반을 딱 칸 사이에 딱 찍는다. 이런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히려 기권 의사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사가 표시만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유효표를 보기 때문에 지금 또 화면에 나오는 세 첫 개 번째, 두 나오네요. 번째 거. 네. 그러니까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효표로 볼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는 그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용구로 찍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세 번째 표는 아마 저게 지문과 지문을- 비교를 하고요. 지장 예, 같습니다. 예, 지장을 찍거나 네. 어떤 분은 저기 사인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도장을 찍는 분도 있고 있고요. 그거는 그런 거는 안 된다.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비밀 투표는 이 투표를 한 사람의 신원이 안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지문을 찍으면 물론 뭐 지문 감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그 본인의 그게 신원이 드러날 수 있고 도장을 찍으면 당연히 드러나고 네. 사인화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무효표로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표원들이 일반 그 교사들이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어지간하면 무효표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선거 개표 현장에는 법관들이 네.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그다음 사회 학식과 등망을 갖춘 분들이 선관위원을 하면서 그 무효표로 가져온 걸 다시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표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시장님, 근데 사실 이 첫 절차가 이 투표 분류기를 가지고 후보별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류하면서 미분류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높다고 해요. 네, 그거는 선관위의 그 해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관위의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와서 우리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 시스템과 또는 오프라인 시스템, 모든 어떤 시스템을 다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예. 또 그 개발도상국에 투표가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파견도 하고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네. 높이 평가를 받는데 우리나라가 왜 3.15 부정선거 이후에 네. 정부 측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치른다라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 네. 내지는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돼서 5년 전 선거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네. 그런 시민단체가 아직도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만 있으면 언제나 부정이다. 이렇게 어떤 사실 그 비판의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언제나 보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류가 높다는 건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그거를 이 확정을 짓기 때문에 네. 도리어 높은 것이다라고 선관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분류표를 가지고 또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도 다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말하자면 이제 잉크가 번졌다거나 또는 경계선에 찍혀서 이 자동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표를 이제 미분류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자동 분류기 속도를 늦춰서 네. 당선인이 한 내일 새벽 2, 3시경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는 또 투표 용지 자체가 길기도 하고요. 네. 후보들이 또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300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50매로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네.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리고 또 투표 시간 자체도 오후 8시로 늘어났기 때문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 2, 3시 정도가 되면은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정도가 되면은 네. 어느 정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또 일제히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8시 되면 오늘 딱 발표가 되겠군요. 네. 네, 오늘 8시 되면 당선자 예측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방송 3사가 예. KBS, MBC, SBS가 함께 방송 3사가 전국에 출구조사를 하는데 네. 전국 330개 투표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이거를 갖고 이제 소위 예측을 하는데 사전 투표가 오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사전 투표 때 한 유권자층하고 오늘 하는 유권자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사전 투표에 예를 들어 젊은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했다든가 네. 이런 차이면은 혹시 오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바로 이제 지금 연령대별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거를 선관위학 자료를 받아서 보정 작업을 거쳐서 8시에 소위 8시 직후에 네. 저희 당선자 예측까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점은 출구조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누구를 찍었으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그다음 또 축소해서 또 일부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을 찍었냐든가 앞으로의 주요 국정 과제가 뭐냐까지 조사해서 그런 것까지 심층 소위 출구조사하는 것도 일부 실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출구조사가 정확하냐 여부가 이 선거 때 되면 또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네. 후보가 당선될 걸로 미국 방송들이 예측을 했다가 또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역대 선거 때마다 출구조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늘 되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 기관이 문매를 맞아왔어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층 조사를 하겠다라고 3개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심층 조사까지도 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전체적으로 당선인은 맞췄는데 오차 범위 바깥으로 좀 이 범위가 벗어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아주 작심을 하고 이 네.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분하신 분, 어쨌든 선관위는 새벽 2, 3시가 돼야지 윤곽이 드러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한 8시쯤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임명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통령 당선인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 당선인 바로 청와대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는 예, 거예요. 이번에는 예전같이 어떤 정상적인 선거였으면은 어떤 인수위 기간 뭐 다 거쳐가지고 네. 2월 25일에 가는데 네. 이번 대통령 임기가 바로 투표 종료일 다음날 12시, 밤 12시죠. 예.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청와대로 가야 되죠. 그렇군요. 임기가 시작되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우선 지금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조각입니다. 네. 국무위원하고 장관들 임명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하고 뭐 미국 같으면 핵가방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우리나라는 뭐 핵가방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어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조각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겠죠. 그렇군요. 자, 선관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당선증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당선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입장을 각 후보들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이 임기가 곧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인수위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문위라는 걸 두고 이제 조각도 해야 되고 네네. 국정과제도 챙겨야 되고 이 보통 한 2달 정도 기간 활동을 하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이 국정의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다음번 네.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아마 협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런 내각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그 내각의 인선에 대한 또 이 검증을 또 네.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군요. 제일 먼저 협치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19대 대선 투표일을 맞아서 채널A 특보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